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네요. 그리고 벌써 8주가 중간고사였는데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은 노년기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그 신체와 정신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 상호 주고받는 영향력이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노년기에 그러면 특별히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노년기에 특별히 나타나는 정신적으로 어떤 점이 건강을 좌우하는가, 어떤 정신건강이 노년기 생활에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그 공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아동기에도 정신건강의 문제를 많이 겪는데요. 이 아동기 때 정신건강이 건강하지 못할 때, 뭐 ADHD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우리 자폐 이런 것도 아동기 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기의 정신건강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건강은 우울입니다. 우울. 그 청소년기에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이제 우울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은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 성인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노년기까지 연관이 되어 있고 성인기 때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던 성인이라면 그 우울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난 우울증도 있겠지만 사실은 청소년기서부터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우울증에 이제 경험을 했던 성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정신건강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는데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 때부터 연결된 정신건강 문제와 아니면 노년기 성인까지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던 노인이 노년기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 현상 때문에 노년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가 그 다음 꼽혀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상실과 고립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신체적 상실, 경제적 상실, 사회적 상실 이게 이제 위축과 함께 상실로 이어지는 거죠. 신체적으로 상실이다 그거는 건강을 잃었다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상실이다 그것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사회적 상실이다 했을 때는 친구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친구 관계가 은퇴와 함께 친구 관계의 규모가 매우 위축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실과 고립은 심리적 위축까지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노년기에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것은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떤 영향이냐? 노년기에 이러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축이 심리적 위축까지 유발을 했고 이 노년기의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정신건강이라고 하는가? 우선 우리가 정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정의 내려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정의가 건강한 상황이고 이 네 가지 정의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은 어떤 내용들인가? 첫째는 자신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잠재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생활에서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사실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겪는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다면 오히려 몸이 건조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찾아서 나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 게임하는 것, 그 다음에 놀러 가는 것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 정신건강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루 일과가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와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것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이죠. 우리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원봉사활동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활동이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일을 아무 문제 없이 다 거뜬하게 해낼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다 못할 수도 있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이다라고 정의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서 일부의 노인들은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예전부터 겪어왔고 노년기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대표적인 게 우울이라고 했는데 이 우울 이전에 이제 청소년기의 대부분이 이제 좌절이라면 노년기 때 나타나는 우울의 대표적인 원인은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상실, 신체적 상실, 사회적 상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 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의 대표적인 게 우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울로 인해서 뒤에 나타나는 뭐 자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울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발전을 한다면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물 복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물 복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이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우울을 어떤 노인은 노년기 때 뭐 나만 그러는 거 아니지 노년기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씩씩하게 극복하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이제
극복이 안 되고 좌절로 연결이 돼서 우울증까지 가는 노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때 주요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울, 그 다음 불안, 그 다음에 치매입니다. 이 치매가 이제 정신건강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환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울도 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울과 불안은 함께 가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울은 대부분 불안을 동반하며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위협하고 노년기 삶의 질이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우울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는 만성 우울,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기분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우울하니까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영화를 보러 가야 되겠다, 산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우울한 기분이 2주 동안 연속되면서 나를 괴롭힌다. 그때는 우리가 우울이라고 하지 않고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정신건강 문제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항우울제 약물을 처방을 해주죠. 그런데 노년기 때는 이런 우울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우울증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까지 위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고, 이 우울증 노인은 노년기 삶의 질까지 이제 낮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의사 상담이 아니고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은 상담자는 약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의사는 여기에서 정신과 의사거든요. 의사는 약물 처방도 할 수 있고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전문가와 상의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인 정신건강 문제를, 그러면 노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왜 유발하는가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울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을 유발하는 상실, 이런 내용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이전에 스트레스 요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 원인하고 좀 차이가 좀 있죠. 그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동하는데 어렵다는 뜻은 내가 내 2다리로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곳을 걸어갈 수 있는 이동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노년기가 되면 다리에 관절염이 있다든지 신경통이 있다든지 그래서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오래 걷지 못하니까 이동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 단계가 휠체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도 혼자 사용하는 휠체어가 있고 누군가가 밀어줘야만 되는 휠체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하는데 어려운 것도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어르신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차나 고속버스, 이런 버스를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거를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다가도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면 다리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빨리빨리 걸을 수가 없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이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게 되죠. 생활 반경이, 활동 반경이 매우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있으려고 하지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는 매우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여기에서 고통도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으로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죠. 다리 아프고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것은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고, 그런데 그게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고통이죠. 그리고 심리적 고통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3번이 바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이 상실감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면 홀로 남았을 때 대부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분이 60년을 사시다가 시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남겨지신 시어머니가 반드시 당연히 우울증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자녀들이 모시고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극복하는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 하늘나라 떠나가시고 1년 만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졌을 때 굉장히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노년기 스트레스 요인 4번째,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직장 현직에 있을 때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휴식이 그리웠습니다만은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나를 오라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속감도 없어진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과장님, 부장님에서 이제 지위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 이걸로 이제 낮아진 거죠. 그리고 퇴직과 함께 경제적으로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으니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그래요. 연금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연금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그 연금이 현직에 있을 때 급여에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생활 규모를 줄여야지 되고 그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굉장히 작아진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연금 받는 어르신들도 그 정도인데 연금이 전혀 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경험할 거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노년기 때 어르신들에게 주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노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노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선 노인이 고립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노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나타나는 특징, 노인이 고립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뜻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홀로 의식주 생활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살은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우울 증상을 보이지 않는 노인 중에도 자살자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노년기 때 자살하는 노인들은 자살하기 이전에 공통점이 이제 우울이 이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에서 오래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을 한 노인들을 살펴봤더니 전혀 우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노인 중에도 자살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과
가장 가까운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 노인들 중에 이전 단계가 우울한 노인이 많았다는 거지 100%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우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노인 중에도 자살한 노인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체적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은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우선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립되어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죠. 집에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때 우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까지 또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보아도 노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은 붙어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저의 경험인데요. 저의 친정어머니가 지금은 90이십니다. 그런데 85세 때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시고 싶어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셨다가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시면서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시면서 엉덩이를 그 가구 모서리에다가 부딪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대수술 받고 병원에 오래오래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친구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을 때는 매우 기뻐하시던 어머니가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서 병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저 친구들은 저렇게 두 다리로 다리가 건강해서 다니고 싶은 곳을 저렇게 다 다니는 거를 보니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 부러움이 이제 당신한테는 그게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우울해지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 방문을 하고 나면 방문객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렇게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잘 계시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하루 일과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벌써 연세가 90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들은 우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건강을 위한 지침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런 6가지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 지침 내용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몸에 건강한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몸에 건강한 음식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양가가 높은 음식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혼동을 합니다. 노년기 때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필요 없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 더 구체적으로는 단백질과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해야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잔다. 셋째, 친구나 이웃과 자주 교류하며 끈끈한 지지망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관계죠. 친구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끈끈히 유지해라 이 얘기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이나 새로운 모임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활동하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집에만 있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모임에 가입을 해서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과 어울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신건강에 매우 좋다라는 거죠. 5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어려움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우선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매우 중요하죠. 회복 탄력성에는 긍정적인 생각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줍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비록 지금은 몸도 아프고 신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은퇴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정신건강을 위한 지침 6가지, 몸에 건강한 음식,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한다, 잠을 충분히 잔다, 친구나 이웃과 자주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유지한다, 자원봉사활동이나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활기차게 생활한다.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그 다음에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노년기 때 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지침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정신 건강이 이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지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친구와의 교류, 사회성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주차 1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